네, 안녕하십니까. 모대 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어제 반등의 기미를 보여준 게 무색하게 그대로 다 보통주는 반납을 했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우선주도 이제 1% 가까이 빠지면서 힘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다시 간격이 좁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보통주도 오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서 갭이 좁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했듯이 반대로 이제 보통주는 많이 빠지고 우선주는 1%가 빠지면서 그 갭이 좁혀지는데 그닥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뭐 보면 이제 밤새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가 이제 대폭락을 했다고 봐야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6%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은 뭐 더 많이 떨어져서 사실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서 이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가끔 따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같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따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오늘 장을 봐봐야지 했는데, 여전히 시작부터 이제 쭉 해서 마무리 종가까지 이렇게 빠지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오른 날이 많지 않아요. 언제나 횡보하고 떨어지고, 지칠만 하면은 가끔 올라주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과하게 말하면 막장 사이클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한 기대감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주린이라 그러죠.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투자했는데 그 표정이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1월 11일 날 9만 1,000원을 찍고 오늘 이렇게 떨어지니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물론 뭐 삼성전자 보통주가 2% 넘게 빠져서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는 평소에 한 1%좀 넘게 빠지는 경우들을 좀 크게 보는데 2%도 많이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지금 5% 넘게 빠진 거 보세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5%, 6% 이상 빠졌고, 그거에 비하면 뭐 그것들을 대폭락이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폭락 수준에서 방어했다. 예. 자, 작년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빠진 거 보세요. 이렇게 막장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건 보세요. 외부적 요인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이거 뭐 삼성전자만 빠졌습니까?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장기 투자하면서 그 희열을 맛보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가면 6월 달이에요. 그리고 2달 뒤에 또 빠져요. 이때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십니까? W자 반등 나온다. 한 번 더 빠진다. 코로나 제2의 2차 유행 와서 더 많은 폭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뒤로 끝난 줄 아세요? 또 빠지죠. 또 빠지죠, 여기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작년 11월 달 그 폭등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막장 사이클을 한번 보여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삼성전자는 아우성과 곡소리가 엄청난 뒤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흔히 얘기하는 개 땡땡 주다, 뭐 슬리퍼, 쓰레빠 이런 욕이 다 나오면서 엄청난 댓글들로 비난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매도했던 자들의 울음과 한탄이 나왔던 게 삼성전자예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게 주가 빠지고 나서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계속 이제 고개를 들 겁니다. 7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가야 된다. 이러면서요. 지금 이 차트, 제가 보여준 이 차트 말고도 삼성전자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뭐 여기서 이제 나이가 뭐 저보다 더 선배이신 분들도 많고 후배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IMF 경험하시죠? 예, IMF 때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삼성전자 그거 이겨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IMF 때 대학을 들어가면 전부 다 휴학을 했어요. 돈 때문에 일단 못 들어온 친구 재수하는 상황이 많았고, 대학을 들어가도 전부 다 한 학기 다니고 다 전부 휴학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못 내니까 군대에 먼저 입대하는, 그게 심지어 이제 기사와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그게 저는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까지 다 이겨냈죠. 문제는 이겨낸 것만 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예, 다른 차트들 보세요. 예, 이겨내면 뭐합니까? 우하향했는데, 삼성전자는 우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그러니 이 정도 시련은 삼성전자에게 가끔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삼성전자 비 오는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오늘 이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요, 내일도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주식 없고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에 아직 남아있는 호재들 많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이 힘드신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대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걸 거예요. 단기 투자도 있지만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가?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기업으로서 1위를 메모리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스마트폰이란 게 나왔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때문에 나왔고요. 그것도 후발 업체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업계 1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초반에. 예.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업을 했죠. 삼성전자 주식이 또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뭡니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심지어 유튜브까지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자율주행으로 경쟁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TSMC, 삼성,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텔, 뭐 이런 다 경쟁이 다 붙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필요한 건 뭐다? 반도체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선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예, 가져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앞으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데이터형이 방대해지면서 구글, 아마존,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성행할 줄 우리가 알았을까요? 10년 전에? 몰랐죠. 앞으로 우리가 더 상상하지 못할 세상이 온다. 그 중에 필요한 건 반드시 반도체는 필요하더라. 자, 거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고인 삼성전자와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 중에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계의 선도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오늘의 주가의 흔들림에 좀 많이 대처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1년 365일 힘든 주식이고 그닥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언제나 우상향하는 주식이었습니다. 힘드신 건 알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삼성전자는 인내와 고통 끝에 큰 수익률을 안겨줄 주식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